보설, 이변, 처소. 이게 다음 달에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달 마무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절차법상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다시 이제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나오네요. 자, 7번에 뭐예요? 7번은 가등기가 나오네요. 가등기. 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뭐 늘 이야기했듯이 전주에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거는 이제 별표가 5개짜리잖아요. 가등기는 많이 출제되면 4문제까지 출제되니까. 자, 가등기 이번 달에 넘기면 안 돼요. 가등기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써놔야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써놨으니까 순위 버전이죠. 자,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니까 뭐예요? 밑에 이제 처분이죠.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처분이 가능하다. 자,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래서 물건적 효력 이렇게 써놓고 약간 일단 요 기둥을 세워놔요. 요 기둥을 일단 세워놓고 우리가 가등기는 그럼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살을 붙여나가야 되겠죠. 살을. 자, 그럼 살을 붙여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살을 붙여서 가등기를 요렇게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자,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요렇게 이제 잡아놔야 돼. 자,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예약이잖아, 예약. 가등기는 뭐예요? 권리죠, 권리.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 신청이라는 거야. 신청.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번 달 넘기면 안 돼요. 가등기는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뭐예요? 장차 발생. 자, 가등기는 계약. 가등기는 뭐예요? 권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가구하고 을구가 생각나죠.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가등기는 가구에만 기록한다. 어때? X.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가등기가 일단 요거는 애워놔요. 무조건 애워놔요. 그냥. 이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박스를 쳐놨으니까 이게 뭐예요? 야, 판도라야. 판도라는 이제 상자에서 자기가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 된다는 거야. 꺼내 먹으면 돼. 그러면 자기가 꺼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럼 자기가 이제 요걸 외워놨으면 이제 문제를 살살 풀어가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약간의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요? 계약서의 대상이다. OX, X죠. 그럼 여기에서 뭘 가지고 써먹어야 돼? 요걸 꺼내 써먹어야 돼. 예약을 가지고 와서 써먹어요. 가등기는 계약.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검인계약서의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계약이 포인트라는 거. 이제 써먹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 더 해놔야죠. 가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증명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써먹었으면 또 어떤 걸 써먹어야 돼? 자, 요걸 가지고 와서 써먹어야 돼. 예약이, 계약이. 예약. 그러면 가등기는 예약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오후반에도 이제 민법 들어요. 오후에 이제 강제예요. 강제예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후에 만약에 공짜가 아니라 10만 원이라면 뭐예요? 악착같이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짜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심리 태도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쓰레기 지저분한데도 100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주실 자신감은 있어야 돼. 꼭 10원도 주실 자신감. 근데 10원짜리를 주니까 집사람이 그거는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집사람 말 잘 듣거든. 왜 10원짜리를 줬지만 액땜한다고 새벽에 바꿔가지고 집어 던지고 다닌대.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10원짜리. 이왕이면 500원짜리 던지면 제가 주워서 다닐 텐데. 그러니까 100원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 제가 없어서 주는 거하고 제가 있어서 주는 거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어서 100원짜리를 주시면 이거는 세상이 참 비참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면은 다 들어요. 이제 토요일 날은 6시까지 무조건 뭐 공부한다. 공시하고 뭐 민법을 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암기 코드를 이용해서 뭐요? 문제를 해야 돼. 민법도 그만 이해하세요. 다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어요. 맨날 밥만 먹으면 이해한대. 제가 이렇게 잔소리 할 수 있는 것도 뭐 남양주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어서 그래요. 딴 데 싫은 데 가서 하는 데는 정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취득이죠. 취득이라는 것은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대표적인 거래행위가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계약이에요, 예약. 여기는 계약.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공유물, 그럼 저희가 이제 봐봐요. 공유물을 분할해서 농지 공유물 분할을 약정을 했어요. 농지예요. 근데 공유물 분할을 이렇게 있는 농지를 분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래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농지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어때? X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격 증명이잖아. 자격이잖아. 자격 증명이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효력 발생 요건지이다. 어때? X야. 등기를 요건하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 요건이야. 등기 요건. 시험에서 민법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뭔가 결단이 필요해. 그러면 집에 가서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 처분 제한을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가등기 기한 처분 제한을 걸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써먹어야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여기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뜻이야.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등기 기한 처분 제한은 안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그러면 툭 치면 몇 조로 빠져? 29조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자, 가등기의 대안이야. 가등기의 대안, 가처분 제한은 돼야 안 돼? 되죠. 이거는 가등기 자체의 처분 제한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상이죠. 그러면 가등기 뒤에 상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상. 그러면 가등기 뒤에 상자라는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은 가능하죠. 가등기 자체.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가등기를 제3자 등기했으니까 가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야.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기한은 안 돼, 대안은 돼. 기한은 돼, 대안은 안 돼. 아니, 기한은 안 돼, 대안은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봐봐요. 가등기 기한이 나왔어. 본등기. 이러면 뭐예요? 기한은 안 돼. 그러고 나서 X라고 쓴다고. 뭐 이게 되겠냐 이거지. 지금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본등기. 여기는 처분 제한. 그러니까 가등기 두 자를 건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애야, 오늘 본등기는 완결건이 되는 거야. 가등기는 본등기, 완결건,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 단계는 공부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그 방식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숙지하라니까 암기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숙지하라고 그러는 거야. 눈으로.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X.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O.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공부를 요령을 하는지 아세요? 맨날 여기 뒤에 거는 안 보고 뭐라고 해오는지 아세요? 기한은 X, 대안은 O.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등기 기한, 그래서 요거 X 이런다고. 여기 뭐가 붙었어? 본등기야, 본등기.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야, 예약 완결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써먹어 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한번 봅시다. 벌써 이제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자, 읽어보라니까 뭐라고 있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시기부 뭐예요? 장차 발생 걸어왔잖아.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돼. 그러면 정기부 청구권은 이제 민법에서 내공을 쌓았으니까 장차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여기는 무슨 발생이라고 그랬어? 장차 발생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사인 정의는 어떻게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등기가. 그러면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인정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풀어헤쳐 좀 그 다음 단계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사망, 인, 정지조건부. 자, 그러면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그러면 정지조건부는 장차 발생.
발생이죠. 그럼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다음 중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작년 기출문제야.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세뇌 교육을 해야 돼. 써먹고 안 써먹은 것은 일단 기본 반탕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애우라고 그러니까 애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안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죠. 그러면 가등기를 보는 순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결과를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가등기를 주제로 치면 권리죠. 권리. 자, 그러면 권리는 또 뭘 생각해야 돼? 앞에 가꾸일 수도 있고 얼굴일 수도 있고. 그러면 가등기는 얼굴에만 기록한다. 어때? X. 자꾸 사고를 뭐야? 자꾸 확장을 시켜놔야 돼. 확장을 시켜놔야 돼요.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잖아. 그러면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잖아. 그러면 둘이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둘이. 그러면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근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제가 가지고 있어. 승낙서가 있어요. 그러면 승낙서를 가지고 저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됐어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야. 기억. 그러니까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봐봐요. 가등기 이렇게 나왔다. 가등기는 뭐라고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여기. 가등기는 권리죠.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그래서 신청. 둘이 가면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놨으면 앞으로 가등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간부에 반영할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밑에 자 8번에 등기 능력 있는 특약사항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동그라미 8번에 무슨 특약이 있어요? 판매 특약. 동그라미 8번 있죠? 특약 동그라미 쳐놨어요. 특약은 그러면 무슨 등기해야 돼? 저거 부기 등기를 우리가 가져오죠. 그러면 부기 등기와 관련된 거네. 그래서 동그라미 8번에 있죠. 3번에 동그라미 8번. 그래서 등기 능력 있는 특약 또는 제한사항의 등기.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러면 주로 1번부터 8번까지는 어떤 사항이에요? 갖고 올고야. 갖고 올고의 중심 키들이야. 키들. 자, 이번에 이제 큰 4번으로 가서 권리 변동과 관계 없는 동그라미 쳐봐요. 없는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강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로 1번에 무슨 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일단 무조건 애우시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가 개념을 애우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 자,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 그럼 저희가 이제 눈으로 이제 할 거는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잖아. 뭐라고 써놨죠? 변경. 그럼 조금 전에 뭘 배웠어요? 변경이라. 객체의 변경, 권리, 내용의 변동이죠. 일부 원시적, 후발적. 그럼 이제 그거 배운 거라도 이제 윤곽을 해서 하나씩 접목을 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그럼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차이점은 여기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자,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몇 필지죠? 2필지. 그러니까 7이고 7-1이고. 누가 이제 또 모의고사 보니까 뭐예요? 누가 저를 위해서 장난을 쳐놨대요. 이거 다시예요? 의예요? 의라고 읽어야죠. 그래서 다시라고 읽는다. 어때? X. 방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은 제가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렇죠. 맞아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합치를 합니다. 뭐죠? 합필이죠. 합필 등기. 자, 그러면 기존 필지는 늘어서 줄었어요. 늘었죠. 일부가 붙었으니까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요거 부동산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는 등기부를 뭐 해야 돼? 폐쇄.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을 때.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무조건 애우라고 그러잖아요. 자체 변경. 부동산 자체 변경.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표시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그러면 부동산 동일성에 대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해를 해야죠. 동일성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보니까 소재와 지번과 행정구역 변경. 자,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은 이거는 부동산 변경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갈고 닦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부지런히해서 부동산 변경,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자, 소재가 바뀌어서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럼 이게 이제 마음 이제 농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본능적으로. 그래야 이제 써먹을 수 있겠죠.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배웠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민법이 안 되는 사람은 딱 두 개야, 두 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을 모르고 있다. 세 번째는 등기 청구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진단해보면.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좀 잡았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여기에 이제 증축을 했어요. 증축. 뭐라고 써놨어요? 증축. 읽어봐요. 또 증축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이야. 정축 그러면 종물이야. 종물. 그러면 저당권 설정 위에 뭐야?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미치죠. 그러면 뭐 정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 변경 등기를 요한다. 어때? X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농축이 됐으니까 요거 뭐예요? 요거 갈고 닦았잖아. 요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읽어봐.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자체의 변경. 무슨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부동산 자체. 아니 이게 농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15회 때 2.5점짜리 가봅시다. 다음 중 건자당 설정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건 건자당 설정 등기의 정축 부분에 대해서 건자당 변경 등기를 요한다. 어때? X.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치거든. 그러니까 요게 농축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봐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읽어봐요. 지금 이제 강제해야 돼. 특히 토요일반은 더 강제해야 돼. 이 봄바람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가 서서히 빠져요. 저 젊은 놈이라고 그래야 돼. 그 젊은 놈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솔직한 말로. 무슨 젊은 놈이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우리 형님 누님도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고 듣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본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제 서서히 뭐가 바람이 불어? 봄바람이 들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특히 토요일반은 헛바람이 들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화려하게 봄을 맞이하세요. 올해 초라한 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와서 그건 무슨 등기다? 부동산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짜증을 내요. 선생님, 부동산 변경 등기 몰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 개념이니까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란 부동산 자체의 변동.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뭐에 대한 변경? 동일성에 대한 변경. 이제 따져보는 거야. 자, 부동산 변경 등기니까 표제분해. 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네. 그러면 표제부 등기네. 표제부 변경 등기네.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어.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28회 때 다음 중 부기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뭘 골라라?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으니까 뭐야? 권리 다툼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고 등기한이 뭐예요? 등기한이 아주 착한 놈이라면 직권 등기가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단독 신청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야. 표제부는 주로 읽어봐요. 대의 신청. 읽어봐요. 직권. 단독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그러면 무슨 신청이? 대의 신청.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누구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누구 거예요? A 거죠. A 거. 그렇죠. A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A 거고. A 토지죠. 근데 이제 A 토지인데, 요거는 누구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B 거잖아. B. 맞아. B 거잖아. B.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물이 토지에 부합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요거 뭐예요? 별도로 본다라는 거야. 어느 날 건물이 멸실해서 무슨 등기야?
멸실 등기. 멸실 등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멸실 등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열받아 있으니까.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도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제 그렇게 떨어져. 그렇잖아요. 지금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숙지해 줄 거는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해? 1개월. 그거는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근데 요거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이 부존재하는 것도 멸실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 뭐 1개월을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 지체 없이 뭐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28회 때 박스 문제로 출제된 거네. 멸실 등기는 몇 개월? 1개월. 건물이 부존재도 멸실 등기랑 1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체 없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지체 없이가 뭐예요?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결국은 터졌잖아요. 그러면 터진다 했더니 결국은 또 문제로 28회 때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요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변경 등기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의미가 그렇게 다니.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보죠. 가로 1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이제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지적은 따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 등기는 안 따지면 앞으로 대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 등기네. 변경 이제 배웠으니까 일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 일부 후발적 사유죠. 그러면 일부 후발적 사유라는 게 변경 등기야. 그러면 주체의 변동이 아니라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의 변동이야. 그러면 여기 앞에 가니까 이렇게 줄쳐라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제 따져놨어요. 따져놓고 이제 뭔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피칠갑. 그래서 어제 꼭 목요일 나가면 형님이 한 분 계셔. 갑동이야, 이름이. 갑동이. 저를 되게 좋아해. 형님인데 농협에서 명예퇴직하고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딴 데 이유가 없어요. 갑성이라서 같이. 갑성이 갑동이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제 보강하러 갔는데 뭐예요? 형님이 또 와서 갑선생 나도 갑동인데 오늘 점심 먹고 가, 저녁 먹고. 아니면 뭐요? 아버지 뵈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뭐 저녁 먹고 가도 되잖아. 저녁 먹고. 그래서 뭐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갈 테니까 족발을 하나 싸줄 테니까 뭐요? 싸가라고 하나 딱 싸줘 주라고요. 그래서 뭐요? 집에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제가 안 샀어요. 형님이 샀어요. 네가 샀겠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피칠갑을 뭘 또 피치한다고. 그럼 하나 이제 샘플링을 하나 해놨어요. 개명을 했다 이거야. 개명을 했다 이거야. 한번 읽어봐요. 이 집 주인이 누굴까요? 피칠갑. 그러면 갖고야 올 거야. 갖고죠. 집주인이니까. 이름을 읽어봐요. 피칠갑. 5자로 건치면 뭐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이제 개명 등기 이해가 됐어요. 개명 등기야. 그러면 요번에 학원에서 또 나오거나 어떤 모의고사가 이제 출제됐느냐? 다음 중 자, 등기명인 표시 주소가 변경이 됐을 때 무슨 등기야 하나? 그게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잖아.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해야. 자, 이제 이해요. 피칠갑하고 피천등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러면 단독 신청이네. 단독 신청이라는 거네. 또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단독 신청. 그러면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읽어봐요. 7주등기라는 거네. 7-1이네. 그래서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소유권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네. 자, 피칠갑과 피천등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성적인 등기네. 중성적인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찾아냈어요. 이제 써먹을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반복 숙지해야 돼.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읽어봐요. 개명, 단독, 언제나 무기 등기, 중성적인 등기.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무슨 신청이에요?
한동 혼자 가는데 인감증명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다음 중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한다. 어때? X. 그쵸? 이제 활용할 준비가 돼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무슨 등기예요? 중성적인 등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읽어봐요. 대의 신청. 그러면 이제 문제다가 이제 써먹을 준비를 해야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자 대의 신청. 읽어봐요. 대의가 포인트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무슨 신청에서도 발생했어? 단독 신청에서도 발생했잖아. 단독 신청에서. 그 다음 단계는 써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뭐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합격하는 사람은 이제 부지런해야 돼.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하나 잡았다. 본능적으로 툭툭 치면 읽어봐요. 개명,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 중성적인 등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제 뭐 조건반사로 이제 문제 풀려면 나와야 되겠죠. 개명 등기 예를 하나 들어놨으니까 뭐예요?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성적인 등기. 이거는 4개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 이제 써먹고 안 써먹은 것은 뭐예요? 자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능력과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개명 등기다. 자, 가로 3번에 한번 가보죠. 구분건물 표시 등기. 판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구분건물, 거기가 중심키죠. 표시. 표시라는 걸 형광펜 딱 전화야.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동시 신청이 가능한 거야. 동시 동그라미. 그러면 동시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대위. 대위 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싸잡아 할 수 있는 뭐가요? 일괄 신청도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구분 건물 권리에 관한 등기도 동시 신청한다. 어때? X죠. 만약에 권리라는 측면은, 권리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뭘 감각을 이해해놔야 돼요? 권리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있고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줘야 돼. 이해관계인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니까 어때?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니까 뭐예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벌어지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죠? 그 자에 뭐가 필요해요? 승낙서. 승낙서가 이저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승낙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증명이 필요하는 거야. 인감증명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1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서 가로 1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구나.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표시가 들어가구나.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구나. 가로 2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개명. 대표적으로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로서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다. 무슨 등기다? 중성적인 등기네. 그러면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서 표시야 권리야? 표시의 관계에서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뭐에 호시탐탐 뭐로 늘릴까요? 권리로 바꿀 준비가 딱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심화학습이 나와 있는데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하라는 거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아까 봐봐요. 아까 숙제했던 보설, 이변, 처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아까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는 뭐예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네. 그러면 가압류하고 비스무리한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채권자, 지속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서 이거는 이제 복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173페이지 심화학습 뭐가 나왔죠? 등기상인 권리변동과 등기할 상인 아니 권리변동.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야.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지난달 수강생은 굳히기 작전 들어가고 새로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따지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죠. 기존 수강생들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부터 이제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자, 누가 그러대요? 보험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고 그러대. 법을 잘하는 사람은 따져야 돼. 정확하게 따져야 돼.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는 습관을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대충, 문제도 대충 본다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부동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따져보자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뭐 읽어봐요. 이전. 이전은 무슨 변동? 주체의 변동. 뭔가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따져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줄 쳐놓고 일부야 전부야. 일부 한번 따져서요. 소유권은 우리가 뭐예요? 권리네. 권리죠.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래서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로서 가능 불가능? 가능. 작년에 2.5점짜리죠. 2.5점짜리. 자,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 이제 따졌으니까 일단 따져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뭔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그러면 갑에서 자, 얼로 갔어. 얼병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봐봐요. 단독 소유를 뭐로 갔죠? 공유로 갔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갑에서 이제 뭐 공유로 갔어. 근데 공유로 갔어요. 근데 갑을로 갔다라는 거야. 자, 차이점. 공통점 한번 찾아볼까요? 단독 소유를 뭐로? 공유로. 단독 소유를 공유로. 근데 차이점은 나타나죠. 요 을병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지분의 변동이 발생했죠.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뭐에다 존재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법무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사례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사례를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그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이제 써먹을 준비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써먹어봐요. 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특정된 일부에 대한 이전을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 말한다.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전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1번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걸리죠. 그런데 걸린데 앞으로 가니까 부동산 특정 일부래. X네.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외워놓고 이제 뭐에다 써먹었는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답변은 해줘요. 아따, 그 사람 머리 나쁘네. 그쵸, 머리 나쁘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한테 질문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담배를 피겠어요? 그럼 담배 앉아있으면 질문 들어오니까 담배 피니까 뭐예요? 질문을 안 해. 그러면 우리 그 스타디 형님 한다는 건 담배 필 때는 완전 스타디야. 그래서 담배 피는 형님들은 다 되더라고. 왜냐면 담배 피워가면서 물어봐요. 자꾸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게 왜 틀렸어요?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막 뭐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요. 약간의 거기 반영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이전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 한 번 따져놨으니까 이제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시험에 갑니다. 맨날 출제되는 거. 자, 소유권 일부 이전기는 지분을 표시한다. OX. 오죠. 지분이죠. 자,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그러면 결론 맞네. 그렇죠.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지문으로 나와서 약식 사례로 나와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했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따지겠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5월 달부터는 양보다는 질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12월 1, 2, 3, 4 요거는 양으로 해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질적으로 해야 돼. 질적으로. 질적으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또 따지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이전이죠. 이전은 뭐예요? 변동? 주체의 변동.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봤어. 그러면 이렇게 줄 쳐놓고 일부에 보니까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자,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일물일건주의 입회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탄생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일부에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느냐? 안 돼.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가 되느냐? 하나, 두 개가 돼. 그러면 일물에 뭐예요?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면 기존 필지가 7이면 여기는 뭐다? 7-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에 입회되기 때문에? 일물 일간지에 입회. 그러면 하나라도 배워도, 하나라도 배우더라도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4월달부터는, 이제 5월달부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안 돼.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뭐에 반문을 해봐야 돼. 스스로 약속이야, 약속이. 스스로 뭐야? 나는 앞으로 대충 공부하지 말자. 대충 보지 말고 5월달에는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자. 스스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약속.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과 2번은 이제 1번, 2번은 한 번 따져놓으면 두 번째는 이제 안 틀려. 이제 안 틀린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충 하는 사람은 두 번째도 대충, 세 번째도 대충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죠. 그러면 요거 작년에 따져놓은 사람은 그냥 작년에 2.5점짜리 공짜로 주워 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읽어봐요. 무슨 건? 저당권. 툭 트이면 뭐였어요? 처분 권능이 있는 거. 처분 권능. 앞으로 가니까 줄쳐놓고 일부예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 그러면 지분이네. 자,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란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저당권이네요. 저당권은 아까 무슨 권능이 있었어? 처분 권능. 그러면 부동산 일부 가서 따지니까 일부네. 일부인데 요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일부네.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네. 그렇죠?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요 소리는 결론적으로 제가 봐봐요. 요 소리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갑이야. 자, 소유권자가 동일해야 안 동일해? 동일하죠. 그러면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기존에 부동산 전부잖아. 뭐 설정이 되지 않았죠. 그럼 두 필지를 합병해봐. 합병하니까 저당권 일부로 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으면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다음 중 합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게 바로 2.5점짜리 작년에.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하나 따져놓으니까 이제 합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써먹지를 못해. 그냥 이걸 무조건 애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씩 생각하면서 애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제 또 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로 가니까 부동산 일부 영위권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가 키워드네. 무슨 건? 영위권. 영위권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 그래서 읽어봐요. 영익. 그렇죠.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불안전 물건이네. 그렇죠. 자, 부동산 일부에 사용 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따지니까 일부 부동산 붙었네요. 부동산 일부에 영익 물건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일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첨부다? 도면 첨부가 돼야 돼.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부를 사용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28회 때 2.5점짜리. 자, 갑니다. 자,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대장 정보를 첨부한다. 어때? X.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네.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용익물건끼리는 원칙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이제 하나 따져요. 용익건이네. 용익건 앞에 봐봐요. 줄 쳐놨죠. 일부야 전부야. 일부 앞에 뭐가부터 소유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자,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한번 봐봐요. 자, 지분이 봐봐요. 한 사람 한번 생각하나 뭐라 봐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 두 사람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그러면 2분의 1이면 여기 미칠지 여기 미칠지. 2분의 1이 여기 미칠지 여기 미칠지 여기 미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용익권의 지분이 설정하면 공유물 처분행위가 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네. X라는 거야. 맨날 대충 맨날 대충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공을 강화했으니까 이제 싸먹어 보죠. 자, 봐봐요. 자, 대지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포인트는 일단 중심키는 전세권이야. 대지권 등기, 선생님 지분이 없어. 지분이. 요 대지권 등기 밑에 뭐예요? 지분을 감춰놔서 대지권을 탁 때리면 요 밑에 지분이 깔려있어. 지분이 깔려있어. 그러면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어때? X.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내겠어? 대지권 등기라고 내겠어? 대지권 등기 밑에 뭐가 깔려있다는 걸 찾아야 돼. 지분이라는 거네. 지분.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가르쳤으면 이제 하나는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세 가지. 그러면 뭐예요? 요 세 가지를 따지는 구장에 뭔가 느껴야 돼. 뭔가 느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뭔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우리가 가죠.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그렇죠? 가압류죠. 그럼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채권. 채권의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거기 4번 봐봐요. 4번은 뭐예요? 4번에 채권이에요? 가압류예요? 그냥 채권이잖아. 자, 그러면 가압류에 대해서 채권에 가압류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따져나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이야. 금전.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은 어디로 가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자, 요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5번으로 가야죠. 5번. 요거 이제 따졌으니까 요거 한번 지워서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만남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사연이를 끌고 오는 거야. 노사연이를. 자, 노사연이를 끌고 오면 어떤 결과를 생기느냐. 우연적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연적 만남이 있어. 그러면 우연적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공유의 합이에요. 공유. 그렇죠. 공유. 자,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유. 이렇게 돼. 그러면 공유와 합의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공유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만났으면 합이고 우연히 만났으면 공유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유 합의가 헷갈리니까 기준을 설정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자 세 사람이 똘똘 뭉쳤다. 필연적이죠. 그때는 공유의 합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A, B 두 사람이 있는데 나 껴줘. 그러면 공유야. 우연히 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공유와 합의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공유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끼워줘 그랬으니까 어때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이 소리예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이거는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하다.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자,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는 것은 요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분의 탄력성. 자,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 말은 결론적으로 이제 무슨 소리로 연결되나? 그 다음 단계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공유 지분은 어때요?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없죠.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가 필요해.
이 말은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은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된다는 거야. 공유 지분은 각자 등기가 돼. 그러면 합유 지분은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합유 등기는 뭐예요? 합유는 그러면 합유 지분이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합유라는 뜻을 표시해줘. 요거 합유다라는 것만 표시해주면 돼요. 그러면 합유 등기시 그럼 봐봐요. 합유 등기시 합유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쓰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압류 그러면. 금전. 일단 이거는 기본은 전제 갈고 들어가야 돼.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그러면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그럼 쓰시고 들어갈 수 있잖아. 합의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되고, 합의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5번을 따졌네요. 5번에 대해서 공유지분, 가압류 줄쳐놔봐, 이제. 가압류. 앞에 뭐가 붙어서 공유지분. 가능하죠? 그러면 합의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로 해서 이제 뭘 느껴야 돼? 앞에 공유지분이 나오느냐? 합유 지분이 나오느냐. 그걸 스스로 인지해 주셔야 돼요.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작년에 이 지문이 하나 좀 출제됐네. 맞는지 틀린지 봐봐요.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그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네. 합의 등기 시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기회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훈련이 됐으니까 자기가 사고의 훈련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우연히 만났다. 공유, 합유. 공유. 필연적으로 합의했다. 합유. 이 말은 인적 결합자가 약해, 강해. 약해. 영어는 강해.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고,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없어.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 이거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스스로 반문을 해야 돼. 반문을 하고, 이 말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는 것은 공유 등기 시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고, 합의 등기는 합의 지분은 표시가 안 돼. 그러니까 합의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등기를 쓰시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 불가능? 가능. 합의 지분은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니까 자, 이제 시험을 보기가 해서 이제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시험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까먹지 않도록 공유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OX. 합의 지분은 X.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은 이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순발력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자, 5번에 그래서 완전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수학은 이제 자, 기본은. 자, 그러면 6번 해봐봐요. 6번. 자, 6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거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가처분 게 자꾸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요거 처분이야. 처분 금지. 이게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얘가 자꾸 나와요. 얘가 나오니까 요건 일단 가로를 치고 이렇게 따져요. 이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읽어봐요. 가처분.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요때 가처분은 그러면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니까. 그럼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럴 때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쌍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저당권. 이제 6번을 이제 따져봅시다. 저당권은 뭐예요?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옆에다 이제 싹딱 쓰면서 담보 그러면 뭐가 이제 담보하면 경매. 그래서 경매야. 그러면 담보 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하나 숙제해야 되겠네. 그래서 임의 경매가 되는 거네.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 플러스 경매. 그러면 이게 바로 임의 경매야.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담보 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네. 그러면 담보 물건 플러스 경매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여기는 전세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전세권이 없잖아. 그러면 전세권은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강제 경매가 되는 거야. 자,
자, 그러면 여기 담보가 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안개할 게 하나가 있네. 자, 그러면 경매는 두 종류가 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임의경매고, 강제경매는 대표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무슨 경매? 강제경매. 그거는 누구나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와서 임의경매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임의경매의 개념은 담보물권 플러스 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경매. 읽어봐요. 담보물권.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저당권. 저당권은 경매가 필수죠. 그러면 거기 뒤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의 경매 동그라미. 경매 금지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은 필수가 뭐예요? 경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특약은 할 수 없어.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이런 특약은 법률 규정이 없어. 아까 뭐예요? 특약이라든지 처분 제한은 반드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등기는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돼? 안 돼? 안 돼. 몇 주 위반 사유로 갈까요?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럼 요거 하나 따지면서 이제 전개적으로 어떤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 제가 다 찍어줘. 근데 찍어주는데 찍어줘도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찍어주는 거, 등기법 나오는 거 12문제 딱 결정이 돼 있어. 저 머릿속에는 결정이 돼 있어. 가등기 나오는 거 뻔히 알아.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하면 못 푼다는. 부기등기 반드시 나오거든. 나오는 거 뻔히 알아요. 제가 저번에 13개 찍어줬잖아. 13개.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12문제가. 1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줘도 문제를 못 풀어. 등기는 뭐예요? 배나니까. 배난다라는 것은 지문이 배난다라는 거든. 사랑은 배내야 안 배내? 배내. 그러니까 사랑은 배나니까 이게 하트잖아. 하트. 이게 둥글둥글 배나는 거야. 상황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하나라도 이제 제대로 따져서 6번까지 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집어봅시다. 가처분. 앞에 뭐가 붙어요? 저당권.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딱 했으면 처분권지가 나오면 가로를 치워버리는 거야. 가로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이 나왔다. 그때는 주등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야. 담보는 뭐예요? 경매. 담보물권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경매. 그러면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여기가 없으면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못 걸죠. 그러면 이런 규정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저당권의 경매 가처분 등기는 걸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법률 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있는 것만 가능하거든. 이때는 몇 초 사유로 각하한다.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또 하나 외워봅시다. 1호는 가나리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일단 거기까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